결혼 후에 1년, 하블리 엘레 테일러, 1965년 5월 5 성도의 벗. 1. 경제. 유명한 어느 작가는 구애와 약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상적인 약혼은 구애의 탐색이 이루어졌을 때 도달된 이해이며, 즉 두 사람은 이념, 이상, 기호, 취미,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성적인 감정이 충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애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초기의 불확실성과 난처했던 일들은 과거에 속하게 된다. 짐은 더 이상 벳이 정말로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지 또는 의사가 되려던 그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지는 걱정하지 않게 된다. 벳은 이제 짐이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매력있게 보아줄런지 또는 그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 용돈을 그에게 요구하기를 바랄 것인지를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은 어떠한 마찰이나 오해를 빚어냄이 없이 그들이 자주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안일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한 가지 사랑에 징조하고 볼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다. 그처럼 완전하게 일치함으로써 특별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쾌한 일이다. 비록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반려자로서의 느낌은 대단히 만족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 헤어져 있는다면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된다. 한 가지 명백하게 해 둘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상이나 취미나 기호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감정에서 약이 되는 만족은 그르쳐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려자로서의 크나큰 만족을 깊이 느낀다면 또 하나의 뛰어난 사랑의 표적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향상되려는 감각이다.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일들에 관한 깊은 생각과 많은 느낌에 젖어들게 된다. 애인,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아이,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의의 있는 관념으로 그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만이 겉들여져 있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한 체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사려 깊으며 민감하고 자기를 낮추며 더욱 고무적인 것에 젖어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 방면에 더욱 젖어 있을 때 생활은 자연적으로 향상되고 활기를 띄우게 된다. 더욱 훌륭한 일을 고무하는 애인은 전에 단점이라고 느낀 것을 더욱 인식하여 새로운 용기를 찾고 훌륭한 욕망을 인식하도록 강화시켜준다. 두 사람이 이러한 반려자로서의 성품을 시험하고 입증하며 그 향상력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한 결혼에 이어 약혼이 뒤따를 수 있다. 토이, 디컷은 약혼 시기, 결혼 후에 1년 동안은 위대한 조정의 기간임을 당신을 알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전에 체험한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조정의 기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정하려는 뜻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오해와 균열을 초래하기 쉬울 것이다. 각자가 이러한 신혼생활을 가장 이상적으로 요리하여 결혼한 반려자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각자는 자기가 자라났고 자기들에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준 자기들의 가정생활에서 받은 체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차이나기 쉬운 일을 예상했다면 그리고 구애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토의했다면 결혼 후 1년 동안의 조정기간의 어려움은 그처럼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첫 번 1년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조정 문제는 8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기에 나는 경제적인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결혼하는 시기까지 각자는 자기가 벌은 수입이 있으며 아마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준 액수를 보충하게 될 것이다. 각자는 다소간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며 남자나 여자나 자기들의 예산을 세우고 자기들의 특수한 소망에 따라 돈을 쓰는 관습을 갖고 있다. 결혼한 후에는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것은 내 돈이 아니며 우리의 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만에 관하여 기록된 바, 당신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즉 결혼한 부부가 재정적인 곤란을 해결할 합당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바는 당신의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예산을 자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나 환경이 변화하여 당신의 취미가 변화하여 소망이 변화하고 친구가 달라지며 당신의 예산에서 성과를 거뒀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돈을 여러 가지로 지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의 예산에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라. 1. 일정한 금액을 매월 월급날 저축금으로 떼어두라. 이 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이것을 계속하여 실천하라. 2. 또 다른 얼마의 액수를 비상금으로 떼어두라. 3.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수당을 받는 일이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을 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해되어야 할 것은 수당으로 충당되어야 할 일들이 때로는 있다는 점이다. 4. 모든 계획으로부터 완전한 11조를 바치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세우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어서의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처럼 재정적인 문제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지나친 소비와 월부 구입의 위험성을 경보해보자. 젊은이들이 결혼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장만하려 하며 아내는 가정을 위해 가구나 기구나 자동차나 의복을 원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물건들이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는 커다란 유혹이다. 그 결과로 젊은이들이 자기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부채를 짊어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은 불행과 불만을 초래하며 젊은 부부간에는 종종 월부금 지불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당신의 지불 능력의 수준에 따라 월부 구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중고품 가구를 구입하여 새를 얻은 검소한 방의 가정을 설계하는 데 만족하라. 당신의 부담을 과증하게 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라. 가능하다면 당신 자신의 소유한 가옥을 마련하도록 계획하라. 우선 이것은 검소한 가정이 되도록 하라. 이제 겨우 새 살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모든 돈 문제는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결코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라. 자신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빨리 결혼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 돈 문제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정직해야 한다. 내가 항상 느끼는 바는 당신이 조그마한 적금이라도 지속하고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지출한다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 돈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동의를 서로 얻어야 함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생활에서 돈이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 방식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당신은 항상 현실주의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점을 지성적으로 온당하게 하나의 관념 즉 당신은 당신의 취미에 관계없이 과잉 지출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문제의 차이를 해결하고 비록 당신이 세운 목표의 달성이 여러 해가 걸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세운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고등학교의 가정경제학 교사는 자기 학교 여학생들을 데리고 취미에 맞게 장식하고 훌륭하게 꾸며놓은 어느 훌륭한 새 가정을 방문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다. 여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집주인에게 인사를 하였을 때 그 집 여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프랭크 부인, 저도 이제 결혼한다면 이와 같은 집을 갖고자 해요. 프랭크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 여학생의 손을 꼭 쥐고는 이렇게 말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이나 걸렸어요. 2. 조정 문제. 이제 그럼 개성의 조정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의 버릇이나 당신의 특수한 생각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욱 훌륭히 되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와 종교와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의 경제 사정에 따르게 되는 한 별로 커다란 차이를 갖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더욱 이룩해주는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음식의 선택. 2. 음식의 준비. 3. 식사 시간. 4. 식사 장소. 여러 가지 식사를 제공할 음식의 종류. 6. 구입할 의복의 종류. 7. 의복에 관한 관심. 당신은 가끔 라디오나 TV를 듣거나 볼 때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책이나 잡지만 구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다 같이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며 빈번한 손님 접대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잠자리에서의 독서나 음악을 듣는 일에 관한 의견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자의 우편물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전화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가족 간에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한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이란 중요하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옛날의 사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남자는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 어머니의 훌륭한 요리 솜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재치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처리하며 결코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당신들은 서로 상대방 개인의 소유물 즉 여러 가지 종류의 소유물들을 존중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여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가정의 출신일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의한다면 이러한 관념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반려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관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출신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다른 문제들처럼 토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타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흥미와 활동은 서로 상대방의 희생을 초대하지 않고 완전히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조정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두 사람이 그처럼 함께 생활하므로 여러 가지 섬세한 육체적인 조정이 필요시 돈이다. 모든 관심은 당신의 몸을 살피는데 기울여져야 한다. 개인의 정결은 절대 필요하다. 당신은 건초열이나 이상과민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성생활에 관한 의무는 가장 섬세하게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취급되어야 할 문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경험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이것 이상의 것이다. 만약 합당하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더욱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조정에 관한 특수한 책임의 합당한 이해와 의로 접근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가장 높은 명령이며 사랑과 이해를 창조하고 다른 누구도 이룩해 줄 수 없는 형태의 감정을 일으켜 줄 것이다. 반면에 반대적인 것이 참될 수 있으며 흔히 있는 일이다. 그 결과로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많은 불행과 불신과 때로는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병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의 성생활에 속하는 당신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에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며 당신은 지상에 있는 생물체 중에 가장 높은 엔다우먼트 안에 당신이 있으며 그러므로 이 관계를 달콤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기억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결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이제 당신의 감정적인 조정에 속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여자가 결혼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음을 남자는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새 아내는 가정의 건설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매우 민감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에겐 흥미가 없고 단지 자기 어머니에게만 이해될 일들에 관하여 매우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에게 커다란 만족을 준다. 아내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가정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더욱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남자도 자기의 옛 패거리들과 하루 저녁을 보내기를 원할 것이다. 어찌하여 그가 결혼하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가끔 나가지 않는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 만약 그것이 자기 아내만을 자주 집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편이 주말 동안 여러 날 밤을 자기의 옛 친구들과 보낸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여자는 흥미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되었었다. 여자가 임신한 기간 동안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집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면 자기 아내를 더 이상 혼자 집에 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역시 여자는 가끔 자기 남편이 바라는 종류의 가정을 이룩할 수 없음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여자의 커다란 관심을 일으킨다. 남자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아내도 좋아하고 물론 자기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규모로 부양할 수 없음을 걱정한다. 그는 역시 자기의 아내가 지니고 있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의 아내에게 줄 수 없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의 아내가 상점에서 가장 좋은 의복을 갖고 공예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구와 건축가들이 건축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정을 갖지 않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자는 없다. 극히 적은 수의 젊은이가 그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어떠한 남자든 여자든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이해, 그리고 존경이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닌다면 돈, 가정, 자동차, 가구,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치 않게 될 것이다. 서로의 의견과 관념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옳고 한 사람은 전적으로 그른 일은 없다. 어떠한 것이든 주장하지 말고 서로 들어주라.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그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 때, 행한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 남자가 그 일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나타내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관찰해 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흔히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에 굽힘으로써 문제는 해결된다. 질시하는 기분이나 성미나 고함과 같은 감정을 근절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인의 높은 영적인 생활을 부식시키며 불만이나 오해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가정생활의 커다란 파괴자이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개성의 조정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결혼한 후 첫 1년 동안에 당면해야 할 것들이며 그러한 것들은 현재 당신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